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희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수미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임시의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서 우리 시가 2022년 전국체전 대비에 9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에 이번에 구성된 대양산단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뼈아프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결정이 목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양산단 조성 시 잘못된 정책 판단과 선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목포 시민에게 1인당 54만 원이라는 생빚을 안겼습니다. 잘못된 실수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전 목포시의 상황과 종합경기장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봤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전남지사로 계실 때 전남 지역의 목포권 전남체전을 추진하면서 무작정 빨리 치르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말을 했고, 또 목포권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고 광주 전남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제축구장 경기장 옆에 종합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 옆에 사용이 중복되는 종합경기장의 축구장은 실용성이 있을까요? 왜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시민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정책의 숙제를 김종식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에 앞서 우리가 사후 활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정책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이 원래의 목적을 다한 후 수익성을 동반하는 시설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목포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 야구장과 진주 종합경기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 천안 야구장의 경우 2013년 당시 투입된 780억 원 중 토지 보상비만 540원에 달해 부끄러운 세금 낭비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라운드 설계가 잘못되어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야구장의 대표적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종합경기장은 18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에 4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 지었지만 한 달 전기세만 1,500만 원, 건물 관리비로만 연간 8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웨딩홀과 빅페 식당, 실내 스포츠 시설 임대 등으로 연간 9억 원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래의 목적인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1년에 고작 3번뿐입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했지만 막대한 혈세 낭비와 재정 적자로 지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비난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의 유산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시민의 바람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 활용을 고려하여 건설됐습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8개 경기장을 개보수해 올림픽 경기에 활용했습니다. 유타 올림픽 파크는 스키 점프대 밑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엑스트라 짐 라이드 등 각종 여름 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인도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대중과 동계 스포츠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 염주종합체육관은 배구, 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경기뿐 아니라 실내 수영장, 실내 빙상장, 승마장, 양궁장, 국미생활관, 휴게공원 등으로 사용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체육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사후 관리의 이용 또 수익 창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의 모든 결과는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꿨는가 이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종합 경기장 건립을 다시 되돌리게 늦었다면 기존 시설 활용과 효율적 분산 개최 그리고 목포 종합 경기장의 사후 관리, 운영과 관련된 철저하고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지켜줘야 하는 여러 가지 바람 중 큰 틀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종목 등을 철저히 계획하여 용도에 따른 다른 시설로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원 녹지를 품고 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고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기장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 경기장의 목적이 단순히 경기 관람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경기장은 문화, 오락, 먹거리,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최대한 오래 몰며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체전 개최까지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넓은 안목으로 목포 종합경기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목포 종합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전국체전과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이 목포의 역사에 큰 액을 그었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